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 편에 이어서 그 반려견과 함께 사는 애견인 전원주택 수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2편입니다. 요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1편을 꼭 보시고 오셔야 지금 제가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번 편에 의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고했듯이 그러니까 애견인과 반려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애견인 주택을 만들었을 때 제가 그 수익률이 더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쉽게 해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받을 수 있게 되면 임대 수익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일반 임대용 주택보다 얼마나 더 수익이 나는지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까요? 일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 애견인 주택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부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일본은 이 애견인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애견인 주택들이 이제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그 애견 주택 시장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뭐냐면요, 애견인들만 모여 사는 전용 주택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애견인 전용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 중개업소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애견인 주택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업소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애견인 주택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도보 20분, 일본에 있는 겁니다. 애완동물 이제 공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중개업소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는 이런 애견인들을 위한 이런 원룸 주택도, 이건 이제 원룸용이고요. 이건 이제 다세대, 투룸, 쓰리룸용이죠. 그죠? 애완동물 공생형 임대 아파트, 그죠? 차별화된 뭐 애완동물 공생형 임대주택, 뭐 여기 아파트라고 되는데 이제 뭐 빌라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본에는요, 이런 애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원룸형 주택, 또 다세대 주택, 아파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것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애견인하고 애견인 주택하고 이제 같이 사는 집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한번. 자, 반려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사는 집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전혀 안 맞는 데서 살고 있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애견인들도 강아지하고 같은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결 문제, 냄새 문제, 소음 문제부터 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견의 문제, 또 애견인들의 문제를 해결한 이제 그런 주택이 있다고 하면 일본에 이미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니 이런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애견인 전용주택의 임대 수익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전제 조건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강서구의 대지 70평짜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에, 그러니까 애견인들을 위한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전용 한 12평짜리 정도 되는 투룸 12세대 정도를 좀 조그마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조금 이제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내용일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한 70평 정도 되는 게 거기에 평당 한 1,700 정도 되는 걸 매입을 한다고 하면 토지 매입비는 약 12억 원 정도, 그리고 건축비는 약 8억 원 정도. 그래서 기타 비용해서 건축비하고 토지 매입비에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이건 토지 가격이 건축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땅을 찾으면 이것보다는 또 비용이 줄 테고 큰 땅을 찾으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15억에서 30억 사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애견인 주택은요,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비가 달라지죠.
제가 자재나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일반 주택에 비해서 이 애견 있는 주택은 한 10% 정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여기 이제 8억인데 애견 있는 전유주택은 한 8억 8천 정도 돼요. 일반 주택에 비해서 애견 있는 전유주택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한 20억 4천만 원이지만 여기는 21억 2천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왜? 건축비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대 시세를 보면 요 12평짜리 강서구에 있는 그 투룸 다세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시세가 2천에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월세 합계가 한 75만 원 잡으면 12세대니까 총 이제 900만 원이죠. 총 900만 원. 그런데 이 애견인 주택은요, 똑같은 12평을 임대를 하지만 여기가 이제 7, 80만 원 받을 때 애견인 주택은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반 주택보다 한 10에서 20% 더 비쌉니다. 일본은 그보다 더 비싸거든요. 똑같은 공간이지만 임대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도 많은 애견인들이 들어와 산다는 거죠. 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 10%, 20% 비싼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더 큰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총 월 임대료가 12세대일 경우 75만 원, 여기 중간만 잡으면 75만 원, 90만 원이고 여기는 1140만 원이죠. 월 임대료 차이가 2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6%가 나오고요. 여기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7%가 나오는 거죠. 연간으로 따져보면 1억 800만 원, 여기는 1억 2,960만 원. 그래서 연간으로 따져보면 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애견인 주택을 일반 주택하고 비교해서 봤듯이, 근데 이런 일반 다세주택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자리 아니고 조금 역에서 멀고 오래된 빌라들은 지금 공실이 있는 곳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애견인 주택들은 아주 희소하잖아요. 이런 데 살려는 분들은 되게 많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도 있고 임대료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보신 것처럼 똑같은 12평인데 임대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더 받으려고 하면 그 그러니까 애견인들을 위한 전용주택에는 그만한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한번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외부 공간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일본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이 애견인 전주택이 많고 일반 주택에 비해서 이제 10% 20%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죠. 여기는 애견인들만 모여 사는 이제 공간이에요. 그 도심에는 애견인들 데리고 산책할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입구에는 여기 이제 애견인 전문 주택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표지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애견인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서로 눈치 안 보고, 그죠?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강아지 산책치러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게 항상 이제 짖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꼭 안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끌고 가지만 항상 긴장을 하죠. 공동주택에 살 때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눈치 볼 게 없어요. 다 애견인들끼리 모여 사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죠? 실제로 애견인 주택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서로 애견인도 봐주고, 그리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산책 공간도 있어요, 내부에. 그리고 외부에는 산책하고 돌아와서 발 닦고 들어가라고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공간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는요, 이런 애견인 전용주택을 위한 이런 자재를 파는 자재상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일반화되어 있으면 이런 자재상까지 있을까요? 애견인 전용주택에 필요한 전문 자재를 파는 그런 업체예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용 12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한번 제가 필요한 거 한 몇 가지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다세대 주택 임대를 줄 때 투룸짜리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방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이제 부엌이죠. 이 가운데 이제 거실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다세대 투룸 빌라의 평면도가 대체로 이렇게 상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애견 전용 벽지 자재를 하고 여기는 쪽문을 만들고 미닫이를 만들고 뭐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애견 전용 벽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 강아지들이 뭐 그러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긁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벽지가 좀 이제 지저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애견인 전용 벽지는 좀 더 그런 오염에 좀 강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위로 한 50cm에서 7cm 정도만 따로 이렇게 벽지를 바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벽지를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지면 그 부분만 한 2, 3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게끔 벽지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견 전용 쪽문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발코니로 나가는데 이렇게 쪽문을 만들어 놓으면 강아지가 대소변 볼 때 이 쪽문을 통해서 나가서 일 보고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일일이 다 나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얘가 또 언제 대소변이 마려운지도 모르고, 지가 알아서 대소변이 마려우면 이 쪽문을 통해서 베란다 나가서 발코니 나가서 일 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그런 데도 만들지만 방과 방 사이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애견 전용 쿠션 바닥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이 발바닥에 털이 있다 보니 기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미끌리거든요. 아이들이. 특히 새끼들은 더 그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미끌릴 때 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근육도 파열이 됩니다. 강아지한테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쿠션도 있고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강아지의 어떤 신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강아지는 발톱이 있으니까 들리시죠? 강아지가 이게 걸어다닐 때 낮에는 크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조용할 때는 이 소리가 아랫집에 들려요. 다다다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건 이제 쿠션이 있어서 강아지가 걸어다닐 때 소음이 안 생기는 거죠. 층간 소음 문제를 뭐 거의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그리고 이런 이제 안전 미닫이문도 필요하고요. 발코니 쪽에 나가면 이런 강아지가 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요. 이건 뭐냐면요. 탈취, 향균, 그다음에 이제 살균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종합 공기 청정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제품으로 나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데는 냄새도 나고 또 병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탈취, 향균, 살균을 동시에 해주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건강하고 또 강아지한테도 좋고 또 손님이 와도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해도 집안이 굉장히 쾌적해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견과 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다목적 세면기, 아주 서서 편안하게 강아지를 목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편하지만 강아지도 편해요.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애견인들한테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후크,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 산책하고 와서 신발 벗거나 신어야 되는데 그때 강아지가 훅 나간다든가 집으로 훅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다 살짝 걸어놓고 이제 신발 신고 준비해서 나가는 수 있는 그건 아주 간단한 장치인데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애견 전용 수납함.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뭐 공사비를 드릴 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셨던 요 정도만 애견인들을 위해서 집에 만들어 놓으면 애견인들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애견인들만 같이 모여 사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까 일본의 사례에서처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견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을 공급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이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주택은 70만 원을 해도 들어오려고 임차인들은 이제 줄을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애견인 주택은요, 애견인 전용주택에 사시는 임차인들도 여기서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런 애견인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 투자자죠.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가치가 있으면 이 사업은 안 되죠. 근데 이 양쪽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사용자도 또 임대인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 임대를 주는 건물주보다는 여기 거주하는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충분한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주택에 들어오려고 하고 좀 더 비싼 임대료를 요구해도 충분히 지불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단 아까 보셨듯이 행복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 내가 살면서 생기는 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당합니다. 애견인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아까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나올 때마다 이웃에 피해 안 주려고 조심해서 나오거든요.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막 짖을 때도 야 짖지 마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 부분도 이 애견인 주택에 살게 되면 비용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이 비용의 부분이 왜 절약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애견인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애견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원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외롭다고 해요. 그죠?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애견인 전문 원룸주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끼리 애견을 키우면서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애견인 주택은 강아지한테도 건강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들한테도 당연히 그 건강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자, 임차인들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10% 20% 더 비싸게 받아도 이런 충분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지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주, 또 임대인, 투자자한테도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익성입니다. 이제 만약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지어놔도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월세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이쪽은 한 120만 원 정도, 한 20% 정도 임대 수익이 더 증가를 합니다. 임대 수익이 20% 정도 더 증가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매매 가격도 20%가 더 증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안정성. 이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원룸이나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걱정하는 첫 번째가 뭐죠? 너무 많답니다. 공실 생기면 어떡하지? 그죠?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원룸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실 생기면 어떡하죠? 지금 원룸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됐는데 라는 고민들을 첫 번째로 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애견 주택이 없다 보니 경쟁력이 있고 희소 가치가 있어서 공실 없이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이게 잘 된다 그래서 갑자기 애견 주택을 기존 집이 있는 걸 뽀개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내가 이걸 팔 때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 애견인 주택은 여기서 사용하는 임차인들한테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이걸 공급하는 임대인들한테도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요,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그 가치가 어느 한쪽에만 있으면 이 사업이 안 돼요. 양쪽 다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애견인 전원주택은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앞장서서 나가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주택 시장, 재테크 시장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내가 막상 뭔가 투자하려고 하면 마땅히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앞으로 더 심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 이런 애견인 전원주택도 있고 또 원룸도요. 애견인 주택 말고 원룸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공급한 원룸들은 지금도 공실은커녕 대기 수요자가 있을 정도로 경쟁력 있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공개를 해 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요 보물단지에 제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 이런 보물들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하나씩 다 오픈을 해 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 또 제 주변에 능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 싹 가져와서 유튜브 공간에 제가 하나씩 펼쳐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그런 노하우들을 얻어가면서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것, 또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편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